하나씩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되겠네. 먼저 갈게. 이거 뭐냐?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에서 뭐 그 회사의 그 주식은 막 엄청나게 뛰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외에도 고추장 같은 예. 경우 감칠맛의 감칠맛의 대표 재료죠. 예.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만드는 우아한 매운맛. 한 단어 매운맛이다 라고 얘기해갖고는 좀 그냥 단순히 한식은 그냥 이 자체만으로 그 문화로 저는 여겨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싱귤러리티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식입니다. 김지영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한류가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거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K 드라마와 함께 K 푸드 한식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셰프님을 모신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책입니다. 그 한식의 사계절이라는 영문판 책이에요. 이게 왜 영어로 되어 있는지.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받아서 이렇게 조금 읽어보긴 했는데 우리나라 그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국가유산청이라는 정부 기관에서 만든 거고 또 이거를 만드시는데 우리 저 셰프님께서 기여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책이 나오게 됐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만든 계기는 한국이 가진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제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자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10개의 분야로 나뉘어서 각각을 전문가들에게 쓰게끔 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한식 부분을 제가 쓰게 된 거죠. 그럼 다른 분야도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책은 나중에 나오면은 서점에서 파는 겁니까? 아니면 서점에서도 팔고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전 세계에 출간이 됐고요. 예. 우리나라 서점에서도 외국 서적 쪽에서 예. 판매를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책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한식 셰프이시기도 한 그 우리 저 김 셰프님. 그 셰프님은 한식 전문가로 요리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예전에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그 공전의 히트를 친 그 TV 드라마 거기에서 음식 자문을 해주셨다. 대장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 제가 자문을 한 건 아니고요. 자문은 그 연구원 측에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해주셨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 드라마 전체가 그 주인공의 음식이다 보니까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고 같이 조리도 하고 촬영에 음식이 촬영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을 만드는 일도 같이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대장금은 얼마나 찍었죠? 의녀 부분까지인데 대장금이 꼬박 1년 찍었습니다. 그 1년 동안 꼭 예. 준비 기간도 있었고 촬영 기간도 꼬박 1년 넘고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도 꽤 많이 걸렸었습니다. 책에 보다 보면 되게 아주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제 이 한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는 흙, 바람, 나무, 물, 불, 돌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데 각각의 역할을 갖다가 적어놓은 책 글이 하나 있는데 너무 멋있는 명문이라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흙은 시간을 품고 물은 맛을 만들고 불은 향을 만들고 돌은 열을 붙잡고 나무는 이제 조리로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 수단이 되고 바람은 수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흙, 물, 불, 돌, 나무, 바람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혼연의 일체가 돼서 만들어낸 그게 한식이고 한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게 발견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어떠한 그 평상시에 그 한식을 조리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런 거를 응용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식 전반적인 부분에 다 접목시킬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신 이 6가지 요소가 시간의 6요소라고 6요소라고 하는데요. 한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메주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메주를
만들려면 콩을 삶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콩을 물에서 불리고 예.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맛을 내는 거. 그 여기로 이 글로 따지면 약간 그냥 물이 아닌 거겠네. 그렇죠. 얘가 빠르게 호화가 될 수 있게끔 네. 해주는 역할도 하고 사실상 그 메주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콩하고 물뿐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된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미생물의 작용인데요. 예.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예. 재료이지요. 그 맛을 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이 물뿐만 아니라 얘를 이제 익히기 위해서 콩을 삶기 위해서 불을 지펴서 팔팔 끓이죠. 예. 무쇠솥에 예. 넣어서. 그리고 뭐 요즘은 다른 도구도 있지만 그 팔팔 끓이고 얘를 나중에는 그 수분이 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 또 불을 약하게 줄여서 뜸을 들여요. 불의 역할이 무조건 불에 굽는다는 개념보다는 그 세기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 얘를 잘 뜸들여진 거를 메주 모양을 만들고 예. 적절한 온도의 구들장 위에 놔둬서 불을 지펴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또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구들장 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돌은 온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죠. 금속처럼. 예, 그렇죠.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요. 식죠. 예, 그래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적절하게. 예.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온도가. 습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빼서 밖에 걸어서 바람치기를 꼭 해야 돼요. 예. 이때 맛이 결정적으로 딱. 그러면은 이제 그 기후라는 게 물론 한반도는 뭐 미국에 비하면 되게 작지만 그래도 기후 차이가 다 많이 있잖아요. 저기 남부지방에서 매주 뜨는 거고 네. 그 강원도에서 뜨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왜냐하면 일단 바람의 그것도 세기도 다를 거고 바람의 그 온도도 다를 거고 네, 뭐 네. 다 다를 거고 또 물도 또 다른 물일 거고 계곡수냐 뭐 물도 네, 다를 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매주라고 하는 게 좀 약간 각각의 특성이 있겠네요. 지역에 따라서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네,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정착이 됐죠. 그 환경에 맞게 지역색이 있는 된장들이 다 정착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는 뭐 된장은 잘 모르겠고 순창 고추장 뭐 그런 고추장도 메주로 만드는 거 맞죠? 저도 뭐 맞습니다. 약간, 메주가루가 반드시 들어가죠. 단백질 성분. 네. 그러면 그 순창 고추장 그러면 그 특성이 그 순창에서 뜬 메주의 일부가 있어서 뭔가 맛이 다른 건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뭐 메주장이라고 쳤을 때는 콩, 그다음에 뭐 물,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예. 이 미생물은 를 이제 토착균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토착균. 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과 함께 그 환경에서 이제 발효가 되면서 들어오는 그 균들이 있는데 그게 좋은 균이겠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게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장을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죠.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이게 막 과학적으로 위생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뚜껑 열었다가 파리 한 마리 들어가서 알 까면 그거는 그렇죠. 한 방에 다 망하는 거 먹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사실 이 균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은 균만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뭐 나무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고 미생물도 역시 미생물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그죠? 네. 진짜 그 환경에서 묻어오는 거니까. 예, 그게 진짜 장의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 일본에 가니까 의식 동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잘 몰랐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식 동원 이게 보니까 약과 음식은 그 원료가 같다. 우리 음식 중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약식 뭐 이런 것들도 그 약식의 약자가 그 약의 약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뭐 약식이나 양념 여러 가지 단어들 약이 붙는 것들이 양념이요? 예. 양념은 우리가 양념 친다 할 때 그 양념의 양자가 약할 때 약염에서
생각할 때 염자 붙여서 양념이었던 게 예, 발음상 예. 양념으로 정착이 그럼- 있지. 한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식동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자체가 이제 계절과 맛의 조화로 몸을 치유한다. 뭐 이런 예. 의미로 보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음양오행이라고 예, 보거든요. 예. 음양 오행이다. 아까 대표적으로 그 양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뭐 맛을 뭐 간을 맞춘다, 간을 그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좀 네. 자극적인 걸 좀 네. 넣어준다 그런 게 그런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예, 그 밸런스를 맞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질이 차가운 거를 재료를 다룰 때는 뜨거운 다른 부수 재료나 맛도 내지만 그 성질을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게장 드시면은 예. 생강이나 매실 그런 많이 거, 먹거든요. 그런 식의 개념 밸런스를 맞춘다. 게는 차갑죠. 그렇죠. 차갑죠.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죠.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음양오행이다. 예. 그러니까, 그 그렇죠. 기준점으로 보고 하는데 사실 한식이 왜 한식하면 뭐 발효라는 말이 나오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물론 조선시대 기준으로 해서 기록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그 전에도 비슷하게 존재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기록들도 있습니다만 그 시대적 배경의 성리학, 유교적 사상이 있었고 예를 갖추고 이런 것들이 이 음양오행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정리화돼서 남다 보니까 더 그게 한국 문화의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뭐 음양오행설은 제가 알기로는 삼국시대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짜다라고 하는 이게 음양 오행의 이제 그 수로다가 이제 곧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보니까 그 염장을 해갖고 뭐 이렇게 그 저장을 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겨울에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네네.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네네. 있고 저장성을 기르기 위함이기도 하죠. 네, 먹을 그렇죠. 게 없는 계절이고. 계절이고 한국은 또 겨울이 기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겨울에는 춥고 길고 뭐 이런 것들이 여름은 고슴 그게 음양오행에 연결이 되는 거죠. 서양 사람들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여름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여름에 보면 되게 차가운 거 많이 먹고 뭐 콩국수도 먹고 막 그렇긴 하지만 뭐 삼계탕도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몸의 보양식들이 되게 보면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조화가 돼 있는 것도 역시 음양오행의 어떤 그런 그 틀에 맞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여름은 굉장히 뭐 이렇게 발산한다는 개념보다는 뜨겁죠. 열성이 있죠. 이열치열한다. 그럼 이제 그거를 삼복 아시죠? 삼복이요. 삼복이 이렇게 길을 누르는 개념이잖아요. 그런가요? 그게 복자가 그런 뜻인가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를 수 있게끔 삼복더기의 그 뜨거움을 누르기 위해서 더 뜨거운 걸 먹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강한 열기를 다스린다. 강한 열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더 뜨거운 걸 먹는. 볶음식이 다 뜨거운 건가요? 사실 보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보양이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 양기 음양할 때 양을 써서 그 따뜻한 기운을 채운다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진짜 영양. 그러네요. 또 하나는 보호할 보자를 써서 몸을 보호해 준다. 영양을 또 더해주는 이런 세 가지 개념으로 보양을.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일본 대사관에 그 수석 셰프하고 같이
한일의 그 집밥 관련되는 그 무슨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신 무슨 행사 같은 걸 하셨던데 그 한식하고 일식은 저는 엄청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도 하죠. 예, 예, 예. 저는 근데 아무래도 동아시아 3국은 가까이 접해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예. 기본적인 어떤 맥락에서 비슷한 부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사실 식사하는 방법이나 뭐 그 조리 뭐 식사할 때 쓰는 도구라든지 예. 이런 게 차이가 있다면 비슷한 식재료들 아니면 비슷한 뭐 양념류 뭐 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그때 제가 작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어서 했던 행사였거든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한국의 된장과 일본의 미소를 하자. 예. 예, 왜냐면 재료가 똑같거든요. 맛은 다르잖아요. 맛은 다르죠. 예. 맛도 다르고 사실 재료가 똑같고 같은 그 맛을 낼 때도 뭐 같은 식의 양념으로 쓰이는 애들이잖아요. 예, 예. 진짜 우리가 뭐 된장을 쌈장으로 먹든 양념 베이스로 쓰든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는데 미소도 마찬가지여서 미소도 쌈장 같이 만들어서 먹는. 그렇게 생으로도 먹죠. 네, 양념해서 먹고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만드는 법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착균이 알아서 이제 들어오는 자연과 시간이 같이 가는 매주 형식으로 가고 시간과 자연이 같이 따라가는 발효라면 일본은 정확하게 그 균 딱 필요로 하는 균만 딱 넣습니다. 아, 그런가요? 주입식이에요. 정확하게 그 균만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그 균만 존재해서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리고 좋은 균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집집마다 된장 맛이 다르지만 일본은 이 미소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크게 차이가 나요. 오히려 차별 베리에이션이 좀 작다. 적을 수 있죠. 대신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겠죠. 균을 통제를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저 같은 경우도 중국 가면 이렇게 굉장히 길고 우리나라 그래도 일본하고 중국은 남은데 우리나라는 쇳덩어리고 좀 약간 쇠 수저가 좀 물론 이제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수저를 다 젓가락 문화권이고 동아시아 3국이 다 젓가락 문화권인데 젓가락 집는 건 똑같은가요? 비슷한가요? 집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을 굳이 딱 이렇게 분류해 보자면 이제 상차림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먹는 습관이랑 중국 같은 경우는 큰 원형 테이블에 모든 걸 쉐어하면서 덜어 먹는 문화죠. 그렇다 보니까 돌리고 이렇게 젓가락이 길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차이점을 체크해 보자면 그래서 긴 젓가락을 쓴다면 보통 한 25cm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각상 문화로 뼈 발라 먹는 생선 들고 먹죠 그릇을. 그렇죠. 들고 그래서 먹죠. 굳이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고 미소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저어서 건더기를 저어서 마시는 문화죠. 여기는 숟가락을 거의 안 씁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리고 해산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발라 먹게끔 끝이 뾰족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남녀 길이 구분을 해서 써요. 아직도. 아, 그런가요? 남녀의 그런 게 왜 그렇죠? 시대적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더 긴 거 쓰죠? 남자가 더 긴 걸 쓰나요? 성별 구별이 아직도 명확하게. 젓가락...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색상이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부모님들은 은수저 쓰고 금수저 뭐 이렇게 재료가 쇳덩어리가 다른 거지 길이가 다르고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이 이게 금, 은, 유기 뭐 이런 젓가락들을 어르신들한테 줬던 게 옛날에 신분으로도 구분돼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중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쇠젓가락이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뭐 물론 나무도 쓰고 있고 전부 다 공존하고 있긴 하지만 우선은 먹는 밥 습관이랑 그다음에 그 발효가 되는 음식이 많아서 뭐 그 냄새가 배일 수도 있고 나무가
이제 삭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럼 중간에 한 국물 문화라서 그런 거나요? 국물 문화라서 숟가락도 발달되지만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한국은 반찬이 예. 많이 차려지는 상이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냥 그거를 그게- 이제 집어서 본인 상에 올리는데 예. 뭐 일본처럼 그릇을 들어서 가서 받쳐오는 거는 아, 그 예의가 아니죠. 그죠, 예, 그죠. 예. 그런 게 안 되니까 예. 정확하게 그 딱 집어야 납작해서 된다. 딱 집어야 아, 됐던 이제 거. 접촉면이 넓어서 예. 이게 그 고사리 같은 거 집어도 예. 딱 이렇게 집히게. 납작한 건 그것 때문이고 예.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일 것 같다는 얘기들이 예. 많고 예. 하나는 위생상의 문제를 항상 거론하더라고요. 예. 어. 그- 그게 이제 근데 또 좀 더 올라가면 이게 아까 신분으로 예. 해서 금속을 먼저 이제 왕가나 뭐 양반들이 먼저 썼다라고 하는데 사실 옛날 기록을 본 수라상에는 유기 아니면 은기 젓가락이 올라가는데요. 예, 유기는 도자기죠. 구리랑 주석으로 그 유기요. 그 유기, 예, 예. 예. 그 썼었는데 그게 독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수라상에서는 네, 예, 네, 그게 또 이제 한편의 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신분이 높은 분들이 쓰셨다가 점점점 내려온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근대 현대 오면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쇠젓가락 한 번 사면은 죽을 때까지 씁니다. 맞아요. 예. 나무는 부러질 수도 있고 진짜 삭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한식 셰프님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셰프라는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뭐 셰프다 그러면 이태리 아니면 뭐 프렌치 이런 그 쪽에 그 저기 양식 그 관련되는 그게 있고 그런데 이제 어쩌다 이렇게 가서 보면 그 뭐야 그 먹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그릇을 바꿔주고 막 그러고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의궤라서 네, 네, 의궤라는 게 그 저거죠. 그러니까 그 규범이죠. 네 그 맞습니다. 저기 네. 근데 이제 그 규범과 관련되는 그 음식을 차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프랑스하고 다르게 뭐 프랑스랑 비슷한 그런 궁중 음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제 그 우리 저 김 셰프님의 전공이신 그 의궤와 관련된 거 하면 프랑스랑 비슷하게 코스 요리 같은 건가요? 이제 프랑스나 이태리 음식도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상차림이 예, 있겠지만 한국도 그 변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한번 뭐 근데 꼽아 보자면 코스의 형태로 즐긴 적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 코스의 형태로 음식을 즐겼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 그러했는데요. 일상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라상 상차림, 대원반, 소원반, 뭐 전골상 이렇게 근데 차렸다면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냥 상다리 후러지게 무지하게 큰 거 이렇게 하나 들고 갖다 놓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장금 보시면 예. 이게 이렇게 뭐 물리고 뭐, 네, 뭐 내고 맞습니다. 물리고 한다 예, 이거죠. 앞에 이제 고임 음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음식들이 이제 그 일종의 코스처럼 예. 올려졌었는데요. 이게 그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딱 갖다 정말 귀한 차를 먼저 올리고 차. 예,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올리기 전에 우선 뭐 자리에 따라 달랐지만 술이 올라오면 음식이 한 차례 하나 올라가기보다는 첫 번째 상차림 예, 첫 그다음 번째 또 상차림. 그다음 술이 올라가고 또 두 번째 상차림 1미, 2미, 3미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여전히 상 갖다 주는 거네요. 이 서양처럼 네. 음식 하나 딱 접시 딱 내놓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예. 우리는 상으로다가 몇 번 갖다 주는 거네요. 그게 근데 상의 개념은 아니었어. 상은 있고 예. 음식 차림새가 바뀌었었으니까요. 예. 예. 그러면 근데 그렇게 상을 몇 번 갖다 주면 얼마나 많이 먹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거 지금 하나씩 줘도 먹기가 쉽지 않던데. 그게 이게 단순 신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왕의 그 개념으로 맞습니다. 따지면 굉장히 많이 갖다 줬다. 그걸 다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예. 드실 만큼 드시고 내리십니다. 이 밑에 신하들한테 내려서 먹게 우리 하는 그 뭐 내림 음식이 되는 거죠. 저기 그 옛날 그 대갓집에 뭐에서 그 저기 뭐 어른이 먹고 내리면 저 밑에 부엌에서 하인들도 먹고 뭐 그런다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래서 다 먹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신분의 어떤 지위를 나타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으로서. 예. 그러니까 한식도 그러면 그럼 그 과정에 그 서양에서는 보면은 이게 내놓는 그릇 이 용기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 예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좀 널쩡한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러면 한식도 그렇게 한식의 음식과 그 내놓는 그 용기와의 그 관계도 저기 서양 못지않게 중요한 건가요? 그럼요. 한국은 그 자연의 흐름에 맞췄다고 했잖아요. 예, 모든 게 예, 시간도 예. 그렇고 그 대표적인 게 여름에는 자기 그릇 세라믹을 썼다면 예. 겨울에는 유기 예, 금속 제품을 썼다. 예. 이유가 임금님께서 기록에서도 보면 여름에는 백자기를 썼으면 겨울에는 유기를 썼고 아니면 1년 내내 이제 은기를 썼다.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이유가 예. 뭘까요? 이제 음식의 온도 유지라든지 온도를 유지.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예. 네. 일식하고 중식 이렇게 보면 중식은 그 웍이라고 해서 조리 그게 되게 단순해 갖고 아주 잘게 세밀한 거를 볶을 때도 그 큰 그 웍을 쓰고 뭐 고기 볶을 때도 그렇고 하여튼 주로 많이 튀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많고 탕도 거기다 탕도 끓이죠. 막 하고 하나로 끝나죠 그냥. 그리고 일본도 보면은 이게 막 튀김이라는 게 막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요즘에는 무슨 뭐 치킨집에서 이제 많이 튀기긴 하지만 예전에 뭐 보면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서 기름이라는 재료 자체가 귀하기도 했고요. 기름의 원료가 다른 건가요? 뭐 주로 생산되는 그 기름의 원료가 뭐 중국은 워낙 콩의 전 세계 대표적이죠. 대두유가 또는 이제 동물성 지방도 워낙 풍부했다고 치면 일본은 그 한때 이제 경제 성장기고 이럴 때 산업화되면서 유체 기름 생산량이 엄청 식물성 기름인 거죠. 많아지면서 튀김이 발달됐다고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들기름, 참기름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얘네들 직접 못 잡으셨죠? 예, 안 잡았습니다. 요만큼을 얻기 위해서는 깨를 이만큼을 착유를 해야 되거든요. 엄청 그래서 얻는 양이 소량이다 보니까 이 기름을 이용하는 음식이 발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풍부하게 넣고 이렇게 막 튀기고 그러는 거는 잘 안 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름이 귀해서 귀한 것들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조리 도구입니다. 한국은 가마솥 형태 아니면 뚜껑을 뒤엎은 그 딱 요 완만한 형태의 번철. 그 부침개 할 때 지금의 후라이팬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완만한 형태의 곡선을 그리는데 기름을 부으면 가운데 요만큼 맺히죠. 약간 맺히죠. 그래서 한국 음식에 지짐이가 있죠. 지짐. 그 지지듯이 튀긴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튀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짐의 조립 특징이 얘가 기름에 들어갔을 땐 살짝 지금 표현으로는 튀겨지다가 나오면서 구워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지짐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음식이 발달됐죠. 우리나라 그 지짐이가 많죠. 맞죠. 전도 다 그런 거고. 전유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발달됐지. 그 일본의 덴뿌라 같은 형식의 기름에 완전 넣어서 하는 풍덩 담가갖고 그런 거는 발달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튀긴 음식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뭐 흔히 뭐 음식으로도 치이고 간식으로도 치이는 티각 부각도 있고. 그 티각 부각은 맨날 들어도 헷갈리는데 뭐가 티각이고 그게 뭐가 차이점이 있죠? 재료를 익히든지 아니면 생으로 말려가지고 튀기는데 튀겨내는 건데 이게 겉에 그 전분이나 곡물의 어떠한 것들이 묻어 있는 거는 부각, 없이 원 재료를 말려서 그대로 튀긴 거는 티각 이렇게 불려. 가끔 갖다 뭐 버섯 같은 거 그냥 그 생으로 그런 튀겨서 주는 거는 티각. 그다음에 말린 형태여야 됩니다. 근데 뭘 이렇게 그 전문 같은 데서 담가 갖고 이렇게 해준 거는 부각이네요. 네, 뭐 밥을 지어서 밥풀을 붙여서 말린 거나 아니면 찹쌀풀이나 밀가루 풀 아니면 뭐 다양한 풀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공유로. 그거를 바르든지 붙여서
말려서 튀긴 거를 부각이라고. 부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자류들이 있습니다. 흔히 예. 아는 약과나 예. 아니면은 강정류들. 예. 그 한식에서는 그럼 이제 그 서양식처럼 코스 요리를 한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차 한 잔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네, 음식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서양처럼 디저트 같은 게 있나요? 차로 시작해서 술과 함께 음식이 쫙 진행이 되면 마지막 술은 계속 바꿔주나요? 이제 진행하는 기록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예. 네, 술이 들어갈 때는 술이 여러 차례 이렇게 바뀌면서 진행됐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종묘에서 제례 올릴 때, 종묘제례, 종묘 제례에서도 술이 계속 바뀌면서 올라가죠. 아, 그런가요? 아.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과상 차림을 즐겼었죠. 그리고 그런 연회가 아닐 때도 평상시에도 항상 즐겼었습니다. 후식을 낸다 그러면 뭐 내죠? 떡 빼면? 과자 같은 과줄이라고 해서 과즙. 과칠 또는 가줄이라고 하는데 정과라든지 예. 아니면 판에 찍어내는 다식 아니면은 엿에 졸이는 강정 예. 그다음에 과즙을 이용해서 전분질로 굳히는 뭐 과편이라든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한식 후식도 엄청 많네요. 떡도 사실 찹쌀을 그 재료에 따라서 떡 종류들이 엄청 많고 예, 그렇죠. 예. 형태나 만드는 법에 따라서 이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디저트류만 얘기를 해도 엄청나게 밤새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에서 뭐 그걸 만든 그 회사의 그 주식은 막 엄청나게 뛰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막 그냥 헉헉거리고 막 거의 이렇게 자학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동영상들이 많아요. 한국의 케이스파이시가 되게 유명하긴 하지만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막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막 자학하다시 먹는 그게 우리의 매운맛인가요? 사실 우리 음식 그 연구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품 있는 매운맛도 많기 때문에. 기품 있는 매운맛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그 자극 통각이라고 해야 되나 자극을 통각. 주는 그런 사실 매운맛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생고추라든지 말린 그 청양고추의 그 말린 그 농축된 그 매운맛이라든 수분이 없어지니까 그게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 외에도 사실 아까 메주가루를 활용해서 만드는 고추장 같은 경우 메주가 갖고 있는 그 아미노산 성분이 콩이잖아요. 단백질. 맞습니다. 그게 갖고 있는 이게 대표적인 그 우마미 감칠맛의 대표 재료죠. 그게 이제 한국 음식 전역에 깔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만드는 우아한 매운맛을 저는 그 고추장으로 꼽습니다. 고추장. 그걸 베이스로 매운맛을 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물론 기존의 고춧가루라든지 생고추도 다른 우아한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들하고 만났을 때 가능하겠죠. 그냥 고추장으로만 떡볶이를 만들다거나 고추장하고 고추만 갖고 하든가 아니면 고추 조금, 고춧가루 조금, 고추장 조금 이렇게 하면 이 맛이 조금 이제 다 매운맛이긴 한데 조금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성질이 다르죠. 또 이렇게 식감이라고 하나요? 이게 뭐 고추장을 이렇게 어떤 분은 텁텁한 맛이 싫다 그런 사람은 맞아요. 고추장을 조금 줄이고 고춧가루를 조금 더 많이 배합해서 떡볶이를 끓이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매운맛에도 약간 층이 그런 게 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성질이 다 다를 거고 매운맛이 뭐 이걸 위아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매운맛 성질의 무게감으로 좀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복극적인 복합적인 맛을 낸다. 그냥 매운맛이지만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매운맛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깊은 그렇죠. 맛이 있다는 거죠. 네. 매운맛을 표현하는 방식에 네네. 다 그냥 한 단어 매운맛이다라고 얘기해갖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안 같습니다. 맞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저기 요즘에도 어디 가면 그 매운 거 뭐 파는 데 가면 그 강도 이렇게 그 일반 음식점에 가 패스트푸드점 가면 뭐 그게 있잖아요. 뭐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1, 2, 3, 4 뭐 그거 뭐 적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뭐지? 그런데 이게 그런 그 통증에 관련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매운맛은 조금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뭐 암만 디지털 시대지만 이렇게 1, 2, 3, 4, 5로다가 얘기하기 좀 어렵다. 어렵죠. 그거는 그냥 캡사이신 들어가는 양의 차이일 거니까. 저 불닭볶음면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그 한국의 그게 아니고 청양고추 외에 뭐 베트남의 땡초도 있고 뭐 그다음에 멕시코의 그 아주 매운 고추도 뭐 넣고 이래 가지고 약간 글로벌한 매운맛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한국의 매운맛은 약간 그게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조금 이제 화보가 있긴 한데 제가 한 가지 한반도에 우리 뭐 지금 시내를 왔다 갔다 해도 평양냉면, 함흥냉면이 있을 정도로 북한 지명이 이렇게 있고 지역적인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그 한식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 예를 들자면 사리온 불고기는 서울 불고기랑 다르고 또 뭐 봉개 불고기, 언양 불고기도 많잖아요. 국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채 썰었느냐, 아니면 그 고기를 쓰는 방식도 다르고. 뭐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냉면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빗대어 보자면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유명한 음식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가지 못하니까 그 평양 음식을 경험해본 또는 아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정착을 해서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것들, 그거를 토착화시키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부산 밀면이라든지, 부산 밀면, 진주 냉면이라든지 진주 각각 특색이 있게끔 자리 잡았죠. 그러한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불고기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사료보다는 서울이나 광양, 언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념을 재웠느냐, 그다음에 뭐 불에 직화로 했느냐, 고기가 잘린 형태라든지, 뭐 주문을 받으면 먹기 직전에 이제 양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 특색 있게 이제 그 지역색을 드러내고 있죠. 그 규반은 이제 지금 현재 식당 파인다이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규반에서 뭐 그런 그 불고기 같은 것도 낼 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불고기를 주로 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시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좀 다양하게 선보이고 싶어서 그 뭐 서울식이라든지 광양식, 언양식 다 선을 보이고 있고, 뭐 불고기뿐만 아니라 그 지금 잊혀져가는 기록들도 좀 찾아서 그 지역색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육개장입니다. 사실 진주 냉면 지금 있죠. 저희가 뭐 지역색을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나주곰탕 이런 거 있잖아요. 나주곰탕 유명하죠. 네, 이것과 견줄 수 있는 대구 탕반이라고 있거든요. 진짜 대구 지역의 탕반이 육개장인가요? 대구국밥, 대구국밥인가요? 그 나주곰탕은 맑다고 치면 그렇죠. 대구는 빨간 형식의 육개장 형태였거든요. 육개장도 탕반인가요? 네네. 이제 밥을 말면 옛날에는 밥을 말아서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위생상의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기사화가 되면서 분리하기 시작해서 따로 국밥집도 생기고. 대구만 해도 국밥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은 돼지국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기록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육개장을 끓이더라도 이번엔 대구식으로 대구탕반 소개를 한다면, 뭐 어떤 때는 제주도에서 유명한 뭐 고사리랑 돼지고기가 들어간 육개장을 소개한다던가. 그 재료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매운맛이 다른가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까? 그 지역 사실 국밥 하면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 그리고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첫 번째 요리였잖아요. 누구나 먹는다는 건데 비쌀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게
팔릴 수 있는 음.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육개장 지도도 있습니다. 전국에. 아 그런가요? 아유, 저는 언제 한번 투어 한번 해보시죠. 전국에 그 조금씩 다른가요? 네네네. 굉장히 육개장이 진짜 그 지역의 그 환경적인거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재료가 다 다르니까 육개장도 형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셰프님은 그러면 고문서를 그 저기 옛날 그 궁중이나 뭐 해서 전래되는 그런 그 한식의 궁중 요리에 관련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사실 대표 이력 중에 하나가 대장금인데요. 예. 그때는 저도 못 모르고 대본을 보고 그 자료들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지가 않아서 뭐 국회 도서관도 쫓아가고 어디 도서관도 쫓아가서 막 논문도 찾아보고 교수님들도 막 두들겨서 자문도 구하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드라마를 딱 끝나고 오니까 제가 아까 한약도 공부한 것처럼 이 음식도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네, 이제 고서들을 쉽게 보지 못하죠. 저 같은 일반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할 수 있는 고서들은 구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그 저희 조상들이 그렇게 음식과 관련되는 소위 말해 레시피 같은 걸 많이 그 남겨놨나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정말 이거 레시피야 하고 내려오는 거는 뭐 어느 집안에 그런 문서들이 있긴 한데 그게 양반집에서 일반적인 뭐 어떤 시조 아니 글귀 이런 데서 이제 따오기도 하고 그림을 보고도 재현을 하기도 하고. 그림은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많죠. 왕실 그림에서는. 왕실 그림에서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 이제 요즘은 그런 게 해석돼서 나오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대는 없었어서 열심히 이제 공부했는데 지금은 너무 찾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저희 교반에서는 그런 제가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쌓아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레시피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제가 한 번은 유명한 인플루언서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아니 지가 그 시대에 살았어. 그 맛을 어떻게 알아서 저거를 재현한다고 하냐. 재현한다고 하냐. 이 말을 제가 공격을 받았어가지고 그 재해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책을 시대별로 보다 보면 이 음식이 한 가지 음식이 그 오랜 역사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제가 해보게 되죠. 그리고 음식도 변천이 있겠죠. 네네. 해보게 되면 하면서 이제 저도 이게 우리 식재료구나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낯선 재료들도 보고 지금 없어진 재료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그 한식당에 가보면 그 셰프님은 그런 말을 안 쓰시는데 그 한식당 중에 파인다이닝을 하시는 분들을 가보면 먹는 게 이게 진짜 한식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프렌치 같기도 하고 한식이라고 말은 하는데 약간 어색한 느낌인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퉁쳐서 퓨전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퓨전에 대한 그거는 그 셰프님은 그런 길을 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역행을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가능하면 온고이지신. 네네. 온고지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걸로 가능하게 하고 거기서 그 틀 안에서 뭔가 뭐 이 시도도 해보고 저 시도도 해본다 그런 거다 이거죠. 맞습니다. 셰프님이시잖아요. 재료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규반의 철학이랄까 아니면 손맛의 철학 그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재료 이게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손맛이 중요하죠. 한식에서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엄마 고향 맛, 엄마 맛. 추억의 맛이죠. 추억의 맛. 그게 딱 맞지를 않아갖고. 규반 같은 경우는 화려함보다는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재료의 신선도라든지 어떤 그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해줄 수 있는 게 손맛이겠죠. 근데 그게 화려한 테크닉
단순히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테크닉은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음가짐입니다. 예, 사랑의 밥을 짓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 실험한 아까 거 짓다. 아시죠? 짓다. 네. 저는 이제 이 책의 효과라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붐이 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글로벌 도시 뉴욕에서도 한식당이 이제 점점 파인다이닝 식당으로 유명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한데요. 식재료를 한국에서 다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다고 뭐 미국 분들이 이제 한식의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 분들이 지금은 한식당을 하지만 이제는 세계화되면 이제 미국 분들도 할 수 있고 뭐 다 집에서 해 먹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분들이 엄마의 손맛은 또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식의 로컬라이즈라 해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 책을 본 사람들이 어떠한 한식에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한식에 그 관련되는 것 중에 어떤 걸 따야 한식에 가장 그거에 근접할까?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한식을 그런 거 많이 하다 하시잖아요. 보면 예. 네. 그 진짜 같은 재료를 써도 다르거든요. 제일 손꼽을 수 있는 게 소고기입니다. 그런가요? 소고기는 미국의 그 뭐죠? 네. 그 리바이 같은 거는 한우보다 더 맛있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그게 먹어보면 그 고기가 내는 뭐 질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육향이 다르거든요. 뭐 호주가 됐건 어디가 됐건 와규 각 나라가 다 다릅니다. 향이. 그래서 조리를 했을 때 레시피 같은 게 좀 조정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 냄새를 잡아주는 예, 어떤 예, 그런 예. 향신료나 이런 게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그 원래 하던 대로의 레시피를 쓰지는 못하고 재료의 구성은 같으나 같을 수도 없죠. 없는 재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비슷한 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해외에 계신 분들 김치를 그 새우젓이 없어갖고 엔초비로 담가 먹으니까 김치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엔초비로다가 담가 먹었다고. 제가 페루에 출장 갔더니 멸치젓 대신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좋은 김치 맛이 안 난다고. 배추도 그렇고 사실 뭐 일본, 중국, 우리나라도 김치 담그면 맛 다 다르거든요. 예. 배추 맛도 다르고 재료 맛이 다 다르니까 이제 그거를 현지에서 정말 현지 재료로 할 수 있게끔 그 로컬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찾을 때 저는 이제 학명을 찾습니다. 학명 같은 학명 안에서 있는 재료들을 찾고 학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모든 재료들이 카테고리가 비슷한 열이 있는 거죠. 네, 같은 목이던 같은 거에 과던에 식물의 목과 뭐 그런 거에 학명은 전 세계가 똑같은 언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재료들을 고르고 거기서 이제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쓰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멸치 대신 엔초비인 거죠. 네. 학명은 비슷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로컬화를 시키는. 그 학명. 질문에 이게 맞는 것 대답이지만.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그거에 뭐 대신 뭐라고 네. 꽝 대신 뭐다기다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그건 있죠. 귤화위지라고 그래서 귤이 이제 양자가 그 강을 이슬을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래갖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긴 하지만 같은 학렬에서 가능하면 그걸 해주고 그다음에 그 재료 자체도 고기랑 똑같은 소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는 요즘 셰프들이 노력하는 게 그 현지 재료를 갖다가 쓰는 그 나라에서 재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한국 음식을 해외에서 하는 분들은 가져가서 어떻게든 지금 뉴욕에 그 깻잎 재배하듯이 한국에서도 이탈리안이나 뭐 프렌치 하는 셰프들이 그 나라 진짜 귀한 재료들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기르는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로컬화의 하나의 방법이다. 네. 한식은 뭐 전 세계 음식이 다 그렇지만 한식은 한국 사람들은 피에 이렇게 흐르는 어떻게 보면 DNA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이 한국 문화를 외국 분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그 하나의 어떤 그 게이트웨이 길목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읽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한식이라고 하는 게 이 한국적인 그 K 컬처의 메인 정신이 이렇게 녹아 있는 본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고 이게 단순한 그냥 음식에 관한 화보가 아니고 한국인, 한국 문화, 그다음에 역사, 자연을 이해하는 되게 그 좋은 그런 그 저기 길목이다. 길잡이 책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되게 잘 쓰셔서 뭐 이렇게 영어 공부하듯이 한번 좀 읽어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장시간 얘기 많이 했는데요. 혹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히 한식은 맛보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만으로 그 문화로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좀 단편적인 한식이 지금 해외에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시피 위주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게 문화로 접근할 수 있게 사실 우리 뭐 문화유산이 여러 개 있고 어떤 이 문화 컬처로서 다가갈 때 한국에 굳이 오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아까 누구나 네 예. 손쉽게 예. 즐길 수 있는 게 음식인데 이게 좀 더 다양한 모습의 한식이 네, 좀 해외에 좀 알려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어판도 준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좀 한국인에 맞게 지금 이 책은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함보다는 그냥 한국 음식에 이러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게 가벼운 내용들만 있다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한국 분들에게는 좀 더 깊이 있는 한식에 대해서 네, 알리고자 지금 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아, 그 되게 좋은 작업이고 그 같은 저기 꼭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 분들이 많이 있고 한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수의 싱글레리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